안녕하세요, 잡시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화약고가 되고 있는 대만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깜짝 방문해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9일 미 상하원 의원 6명을 태운 미군 수송기가 대만에 도착해 중국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미 상하 의원들이 방문 목적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대만에서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대만협회가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고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미국의 내정 간섭은 대만을 심각한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만 해협을 관할하는 부대에 24시간 전시준비 태세를 갖추라며 즉각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바로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대만에 이어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목표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동쪽으로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한국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맹공격에 대만도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처음으로 대만군과 미군 사이의 교류 현황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한 건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대만 국방부는 국방보고서를 공개하고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대만군과 미군 사이에 수백 개의 교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총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군사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군 620명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대만군 역시 55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군 사이에는 서면 교환과 전화 회의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지켜왔던 미국과의 군사 교류를 잇따라 공개한 것은 중국을 대놓고 겨냥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자 대만 관계법을 근거로 들며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EU 의원들도 대만에 단체로 방문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단독회담 자리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단독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G2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관심은 벌써 논의 의제에 쏠리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은 중국의 대만 압박을 비롯한 외교 안보, 경제, 인권 등 분야에서 미국의 우려를 직접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역시 대만, 남중국해와 같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간섭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때문에 주요 외신들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냉랭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열린 에이펙 회의에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에 반대한다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지정학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이 말한 지정학적 소그룹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로 이를 대놓고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은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면서 중국 견제를 재확인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의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까지 전쟁을 확장하려는 것에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전쟁은 중국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9km 떨어진 대만 소유의 마츠섬 점령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은 푸젠성 샤먼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먼도를 점령하고 3단계로 미국과 일본은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완전 봉쇄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미국은 일본, 괌, 호주에서 폭격기와 잠수함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고 중국 역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은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대만 주요 전력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고 대만 점령을 위해 대규모 상륙과 공수부대를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중국의 상륙작전 훈련을 보면 하나도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튼 결국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의 마츠섬 침공 이후 몇 시간 만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역에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로이터는 당연히 중국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심각해져 대만이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은 더욱 동쪽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섬들부터 중국이 장악하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중국은 한국까지는 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게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사일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최근 미국이 미사일 방어용 무기인 아이언돔의 한국 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3억 7,300만 달러를 주고 아이언돔 2기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난달 아이언돔 1기를 괌에 배치하고 시험 운용 중인데요. 현재 나머지 1기는 미국 본토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나머지 아이언돔 1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이언돔이 실전 배치되기에는 한국이 안성맞춤이라며 이 같은 전략 자산은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가 아이언돔과 유사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무기가 개발되기까지 6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언돔을 한국에 임시로 배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드 때도 거품을 물었던 중국이 또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는 진짜 위력적인 미사일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괴물급 무기 개발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무포 미사일에 7에서 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곧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8톤의 탄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이 미사일의 위력은 사실상 핵무기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능력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우리 군에 감춰뒀던 미사일 개발 역량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최종 무기 현무5 미사일의 비밀도 밝혀지면서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미사일과 관련된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은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몇 개월 내로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됐듯이 이번에는 상상할 수도조차 없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 어느 정도 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개발 중인 현무5 미사일은 기본 사정거리가 3000km급으로 바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중국 전역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또한 한국의 미사일 성능의 경우 위력뿐만 아니라 특히 정확도는 미국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핵만 없을 뿐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은 핵시설, 군사시설, 댐 등 중국의 중요시설을 단번에 붕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사력이 증강된 한국은 SLBM, 현무5 등의 게임 체인저 무기를 통해 중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이유로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상당 수준까지 확보한 한국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